오페라의 유령은 프랑스에서 출간된 소설을 기반으로 앤드류 로이드 웨버에 의해서 뮤지컬로 재탄생되었는데요. 소설의 방대한 스토리를 150분이라는 짧은 뮤지컬로 전달되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인물들의 서사나 지금의 이야기가 탄생된 숨겨진 에피소드들을 오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알고 보면 더 재밌고 감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TMI 시작합니다. 파리 오페라 하우스는 현재 실존하는 극장으로 건축가의 이름을 따 가르니에 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으로 건물의 화려한 건축 장식과 조각상을 보러 공연이 없는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극장이 완성되기까지 14년이란 긴 시간과 공사 중에 불미스러운 사고로 수많은 풍문을 낳으며 오늘날 오페라의 유령의 무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862년 무용수 에마 리브리의 발레복이 불에 타는 사건과 1896년 대형 샹드리에가 추락하면서 직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뮤지컬 샹드리에 추락신이 여기서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유령과 크리스틴이 보트를 타고 지하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 역시 가르니에 궁 공사 중에 부지에서 지하수가 분출되면서 펌프로 물을 퍼내 실내 수영장 정도의 저수조를 만드는 일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뮤지컬에서 팬텀이 5번 박스석은 자신의 자리니까 늘 비워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또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 가면 5번 박스석에 오페라의 유령의 자리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가르니에 궁에서 35년 장수 뮤지컬인 오페라 유령의 마지막 공연을 기념하면서 공연장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귀빈들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석 박스를 침실로 개조를 해서 머무는 동안에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던 그동안 가르니에 궁의 기록 보관소와 지하호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박 숙박 요금은 37유로. 아주 저렴하지만 단 2명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팬텀의 이름은 뭘까요? 뮤지컬에서는 그저 유령이라고 불릴 뿐 이름은 없는데요. 소설에서는 유령을 에릭이라고 부릅니다. 파리 북서쪽 작은 마을에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에릭은 선천적 기형적인 얼굴로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유럽과 아시아 전역을 집시처럼 떠돌아다닙니다. 스스로 시장에 나와 살아있는 시체 같은 모습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집시 생활을 하면서 아크로바틱, 음악, 복화술 등을 연마하며 페르시아 왕의 눈에 들고 궁정 암살자로 고용됩니다. 페르시아 왕의 주문으로 여러 정교한 고문 장치와 거울 미로를 만들지만 에릭의 괴기스러운 외모가 무서워진 왕은 그를 죽이려 합니다. 에릭은 왕을 피해 프랑스로 도망쳤고 천재적인 건축 기술 덕에 가르니에 궁의 기반 공사를 맡게 되는데요. 뮤지컬에서 유령이 마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곤 하는데 에릭이 직접 건축에 참여한 덕에 모든 비밀 통로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하극장에 숨어 살며 크리스틴 다에와 평범한 삶을 꿈꿨던 에릭은 라울의 등장으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크리스틴과 헤어진 뒤 6개월 후 그는 상실감에 못 이겨 세상을 떠났고요. 세월이 흘러 오페라 극장이 철거될 때쯤 크리스틴에게 준 반지를 낀 에릭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팬텀은 왜 크리스틴의 목걸이를 거치게 낚아챘을까요? 뮤지컬에서 인터미션이 끝나고 다시 시작되는 이막에서는 오페라 하우스에 샹드레가 떨어진 사건 이후 6개월이 지난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그동안 크리스틴과 라울은 비밀리에 약혼을 했고 크리스틴은 약혼 반지를 손가락에 끼지 않고 몰래 목에 걸고 있었죠. 그것을 팬텀이 눈치채고 크리스틴의 목걸이를 거치게 낚아채며 넌 아직 내 것, 노래해 날 위해라고 말을 했던 거죠. 마담 제리가 라울에게 팬텀의 은신처를 안내하며 손을 눈높이만큼 올리고 다닐 것을 경고합니다. 이를 마법의 올가미라고 부르는데요. 팬텀이 사람을 죽이는데 자주 사용하는 올가미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올가미가 감기지 않게 손을 목 주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팬텀의 가면을 보면 포스터 속 가면과 실제 착용하는 가면이 달라 보이는데요. 소설이나 영화 속 가면도 원래는 포스터 속 가면과 비슷하게 얼굴의 대부분을 가리는 가면을 쓰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에서는 배우가 노래를 부르는데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지금과 같이 얼굴을 반만 가리는 가면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팬텀은 뮤지컬 분장에서도 최강의 난이도를 보여주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가면 속에 가려진 반쪽 얼굴에 특수 분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장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지우는데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아마도 오페라의 유령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퇴근도 가장 늦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리고 실제 관극하면서 조유령 왜 이렇게 머리 커? 실제로 보니까 되게 크다. 이런 말 간혹 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건 유령이 얼굴에 특수 분장을 하고 또 유령 머리 가발 쓰고 또 그 위에 포마드로 넘긴 가발까지 총 2개와 또 그 위에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이 그리고 머리가 커 보이는 거라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두운 지하 세계에 살고 있는 팬텀도 외롭지만 실제 팬텀 역할을 맡은 배우들도 외롭다고 합니다. 보통은 무대에서 여러 배우들과 앙상블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극을 끌고 나가기 마련인데요. 뮤지컬 오페라 유령에서는 팬텀의 나홀로 씬들이 많기 때문에 연습이나 연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배우가 외롭다고 하네요. 뮤지컬에서 라울과 크리스틴의 과거를 말해줄 서사는 어린 시절 스카프를 바다에서 건네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런 라울이 크리스틴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모습이 다소 오바스럽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라울이 금사빠가 아니라 일생의 사랑을 간직한 로맨틱한 남자로 나옵니다. 라울은 어릴 때 크리스틴이 아버지와 함께 연주 여행을 다닐 때부터 크리스틴에게 반해서 졸졸 따라다녔고요. 크리스틴을 곁에 두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음악 선생님으로 초빙하는 등 일편단심 크리스틴만을 어릴 때부터 사랑해온 남자입니다. 때문에 크리스틴을 다시 만난 후에도 바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겠다고 해도 사실 납득이 되는 면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크리스틴이 자꾸 실종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군 장교로 젊고 패기가 넘쳤던 라울은 어려움 없이 자란 특유의 나청성으로 팬텀을 퇴치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열정에 비해서 너무 쉽게 팬텀의 덫에 걸려드는 무기력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소설 원작에서 크리스틴은 라울이 천사처럼 노래를 잘 부른다고 말하자 동료들이 전에는 지지리도 못 불렀다고 단호박처럼 말할 정도로 주변의 인심을 얻지 못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뮤지컬에서 마담 지리의 딸인 무용수 맥지리가 그녀의 절친으로 나오긴 하지만 원작에서는 같은 여성 친구도 단 한 명 없이 오로지 팬텀과 라울만 그녀의 곁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뮤지컬 속 크리스틴은 좀 소심하고 때로는 자기 결정력에 결여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극장의 숨은 저격수들 앞에서 팬텀의 정체를 드러낼 때와는 강단 있게 팬텀의 가면을 벗겨버리는 결단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모두가 손을 눈높이만큼 올리고 팬텀을 바라볼 때 크리스틴만이 유일하게 팬텀의 눈을 마주치고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팬텀의 아픔을 공감하는 유일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담 지리는 왜 그토록 팬텀에게 충성을 했을까요? 뮤지컬에서 마담 지리는 팬텀의 심부름을 돕고 지나치게 팬텀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과거의 팬텀의 모습이 끔찍했다고는 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소설에서 지리 부인은 자신의 딸인 맥지리가 미래의 여제가 된다는 팬텀의 예언 한마디에 마치 신처럼 그를 섬긴 듯한 노파로 묘사가 됩니다. 물론 그의 심부름을 할 때마다 빈 좌석에 놓이는 적지 않은 팁도 큰 몫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뮤직 오브 더 나인 밤의 노래라는 곡이 있잖아요. 이 곡은 뮤지컬 오페라 유령을 작곡한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 브라이트먼의 생일을 기념해서 선물한 곡이라고 합니다. 이 둘은 한때 부부였고요. 웨버가 뮤지컬 오페라 유령의 팬텀과 또 크리스틴 캐릭터를 자신과 사라와의 관계를 빗대어 만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천재 작곡가 팬텀이 자신의 곡을 사랑하는 크리스틴에게 부르게 했듯이 작곡가 웨버도 자신의 주옥 같은 곡들을 사라를 통해서 세상에 선보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사라 브라이트먼은 웨버의 작품 여주인공 크리스틴을 맡으면서 20세기 최고의 뮤지컬 여배우로 세상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페라의 유령 TMI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마흔의 덕질이었습니다.